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요인이 늘고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6.8%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4.1%포인트 하락했고 6대 광역시는 전월 대비 8.3%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44.7%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율은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가 전국에서 총 4,630호 규모로 공급됩니다. 신청자들은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일종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대출과 세제, 또 청약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3번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좀 즐거운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좀 즐거운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특히나 우리 또 직원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아침에 또 고객분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요즘에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더 많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면서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얘기를 한마디를 좀 던지는 그런 멋진 우리 개개인이 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정보를 시청자님들께서 잘 판별하셔서 투자에 잘 활용하시는데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 시청자님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하루 오후 시간대 알차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길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 부동산 올인원 50분 내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으로 쭉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대체 어떻게 두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이 개인 정보는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전화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떤 시청자분이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셨는지 자,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 토지가 네, 반월역 뭐에서 가까운데 네, 신기 3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제 땅 쪽으로 한 조금만 이렇게 톱니 빼듯이 빼가지고 거기만 아직도 그린벨트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지정이 안 되고. 아, 좀 그래서 답답하시겠네요. 그게 말하자면 역세권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파놓은 건지 아니면은 계속 그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토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안산시 건건동 네, 279, 네, 280, 네. 280-1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자, 요 토지 지금 정말 아주 답답하고 과연 이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속 시원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안산이네요. 최근 들어서 참 이 경기도 토지들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안산 건건동의 토지인데 자, 지금 일단은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발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발될 여지가 있냐 없냐 일단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엄청 힘이 넘치시네요. 아니요, 힘이 지도를 보고 발표하는 날 지도를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아, 제대로 보고 너무 슬프셨어요? 예, 자, 일단 반월역 근처에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딱 보시면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 너무 좋잖아요. 예. 딱 봐도 한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주택 상담을 드리고 지금 보유하신 토지도 상담을 많은 분들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역에서 멀지 않은 부동산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좀 투자 용도로서 좀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부모님이 아, 한 40년 전에 예. 거기 이제 여러모로 그냥 주말 농장도 할 겸 그래갖고 사셔가지고 계속 주말 농장으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거죠. 야, 부모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주셨겠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의왕이라는 곳이 그리고 안산이라는 곳이 어느 순간 좀 투자처로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의왕은 이런 GTX적인 부분,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상록수 GTX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호재가
가격대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이가 교통이 안 좋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GTX 호재들이 발동이 되면서 이 사이에 가운데 껴있는 이 부동산 토지들이 많은 투자처로서 좀 관심을 받게 되고 가격도 좀 꽤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는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땐 선경지명이 있으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월 역세권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좀 개발을 전에는 뭐 3종, 2종 이렇게 지구 단위의 구역 해서 뭐 일부 상업지역 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교통이 좋아지면서 주변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좋고 역세권 주변이면 당연히 너무나도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될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랑 가깝고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고 이렇게 서울이랑 가까운 것은 주의사항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시청자님.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서울과 가까운 곳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서울 주변은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고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럼 시청자님 동네 부동산 주변도 그린벨트일까요? 아닐까요?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3차 뭐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가 나고 의왕, 금포, 안산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긴 하는데 이걸 통해서 꼭 풀린다 안 풀린다 좀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도 좀 좋은 건 시청자님 지금 도로가 앞에 바로 붙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평가를 절하를 하다 보단 절상을 오히려 해서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시청자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모든 개발들이요. 예. 특히 주택 개발에서 현재 뭐 원자재가 오르고 뭐 공급을 빨리 하고 싶은데 공급이 요즘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시청자님? 힘들죠. 아, 요즘 빨리 되진 않아요. 열심히 너무 노력은 힘들죠. 하지만 빨리 네.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는 보시지 말고요. 내년 있죠? 예. 예. 내년 중순쯤에 시청자님 주변에 있어서의 거래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돼서 시청자님한테 좀 좋은 소식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청약도 했는데 막 포기를 하고 막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주택적인 부분에서 개발을 해서 예. 정부도 좀 세금 벌고 예. 건설사도 벌고 예.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가죠. 예. 그게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결국 정부에선 필수적으로 개발은 해야 돼요, 시청자님. 네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중순쯤에 그 변화와 좀 타이밍적인 부분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찍이 대암이 아시죠? 예. 네, 바로 위에 있는 역이 대암이역입니다. 예. 그럼 대암이 같은 경우도 예. 야, 이게 뭐 개발될까? 이게 뭐지? 아예 딱 봐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예. 근데 하나, 둘, 셋 정부 정책이 담겨 버리니까 2종으로 바뀌고 공공주택에서 준주거 들어가고 하면서 대암이도 이 과정 속에서 자산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셔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대암이도 됐기 때문에 반월역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대암이역도 이런 공공주택과 개발이 잘 진행이 되니까 예. 바로 반월역이 한정거장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꼭 톱니바퀴식으로 빼먹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 그게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예. 그래서 올해는 패스하시고 내년 중순쯤이 됐을 때 좀 주목을 예.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예. 주변에 이런 대암이가 잘 진행을 예. 하고 있으니까 반월역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년 중순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유지를 더 하시든 매매도 생각을 하시든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격이라든가 좀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그때 한번 따로 봐드릴 테니까 어쨌든 유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예. 그래서 내년 중순에 한번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산 상록구 건건동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토지만 쏙 빼놓고 주변이 좀 개발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내년 중순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이런 좋은 기운들이 우리 시청자님 토지에까지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뭐 거의 다 갔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순에 과연 이걸 더 유지를 할지 아니면 좀 매매에 나서야 될지 그 부분 좀 판단 고민되실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아파트 전망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어디 아파트일까요? 가천시 네, 별랑로 12 레미안 수루 아파트. 레미안 슈르 아파트. 네. 자, 지금 이게 실거주로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데 이거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경기 과천입니다. 자, 과천 레미안 슈르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과천의 전망 기대를 가지고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야, 오늘따라 너무 멋지시네요. 아, 그래요? 네네. 이렇게? 요즘 네.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네. 무서워요, 전문가님. 아, 그렇죠. 요즘 네. 따라 힘든 네.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궁금해서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과천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신 분들이 자산도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뻐요. 야, 그래서 슈루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들어갔어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서 전에는 이 동네가 과천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예. 과천에 이제 주공들이 하나하나 부시고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하면서 네. 과천 주공이 엄청 오르고 푸르지오 서밋 들어가고 위버필드 들어가고 하면서 네. 요 슈르에 계셨던 분들이 살짝은 좀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것보다 새 거가 들어가니까 경계해요, 안 해? 좀 그렇죠. 옆에가 새 어.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밑에도 과천 요 뿌르지오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없잖아 시청자님 요 슈르가 위에도 신축이 들어가고 아래도 신축이 들어가니까 좀 불안해 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위도 되고 아래도 되니까 막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슈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과천 같은 경우는 계속 평가를 받는 게 뭐냐, 강남권이다, 강남이다 하면서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순항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강남도 어렵고 송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주택 시장 자체가.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천만 또 잘 되면 좋긴 한데 다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제 GTX 호재라든가 과천에 이런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현 상황에서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님 슈르 바로 밑에 보면 비어있는 공터가 많잖아요. 네. 네, 이 공터가 많은데 이 공터에서 계속 뚝딱뚝딱 먼지바람이 나면 결국은 집가 상승이 일어나서 시청자님한테도 좋은 영향으로 좀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어려우신 건 전 국민이 지금 어려워요.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뭐냐면 주변에 계속 개발이 된다는 건 그래도
하방 압력보다는 유지와 미래적인 부분에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언을 드리면 걱정을 좀 크게 하시지 말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만약 이걸 팔고 싶어요, 시청자님이. 예. 불안해서 막 팔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하면서 이걸 팔아서 갑자기 막 농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내무부 장관이지만 바깥분께서는 외무부 장관님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한두 번 했었어요. 한두 번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말에 이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시청자님. 그래요? 예. 뭐 집이 뭔 필요 있냐, 세금 들어간다 해서 이걸 팔고 막 갑자기 막 시골로 갈라 그래. 그러면 예. 시골로 지금 나가면 평생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주택이 어려운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팔기보다는 네.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없애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네. 조언을 드리면 계속 유지를 하시고 오히려 플러스해서 네. 방금 전에 지금 안산에서 토지 보유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주변에 신도시 호재가 있으니까 막 기대감이 커. 그렇죠. 근데 지금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대감이 커요, 불안감이 커. 불안한 게 더 많죠, 지금. 그렇죠. 불안감이 네. 크니까 사전 청약도 지금 포기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라고 하는 곳의 입지는 신축이 어쨌든 계속 들어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나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이건 보기시고 네. 그 바깥분 있잖아요, 사장님. 네. 그 사장님 얘기는 들으면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네. 뭐 시간이 되실 때 제 방송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예, 조언을 예.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천 레미안 슈르 아파트 과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으면 크게 고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과천 자체 입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뭐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세 뭐 전국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과천은 좀 더 버텨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 아파트 계속해서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지금 물건이 무안군 일로 오령리 네. 111 오령 애주 포레 푸르지오예요. 2단지. 네. 그래서 일시적인 2가구라서 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궁금해요.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이미 좀 매도로 마음은 굳히셨나 봐요. 네, 진즉이요. 근데 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전남 무안군입니다. 오룡 에듀폴의 푸르조 2단지 아파트인데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이신 우리 시청자님, 이미 매도로 마음은 좀 잡수셨는데, 자, 요거, 과연 언제로 매도 시점을 잡으면 좋을지 지금 고민이 되신데요. 아무래도 뭐 매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마음을 매도로 이제 잡수셨으니까 제가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청 차분하시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요 이름서부터 뭔가 기운이 넘치잖아요.
오룡 에듀폴의 푸르지오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무한 군이지만 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르지오가 들어왔다는 건 네. 당연히 사업성이 좋으니까 들어왔을까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들어왔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이 좋아요, 가구 동네가. 이주택이라서. 네. 여기는 특히나 동네가 좀 청정 지역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청정이다 교통이 있고요. 보면서 더불어서 바로 앞에는 영산강이 또 흘러요. 응? 네. 그래서 공기도 좋고 또 여기 동네가 황토가 많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청자님이 요거를 이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지 비과세 부분에서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제 비과세 목적이신데 네. 포인트가 지금 비과세를 받아서 다른 뭐 투자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오로지 비과세만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에서 매매를 해서 여수의 물건을 제가 물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받으면 어쩌나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 여수에 있는 걸 분양을 받으신다고요? 이걸 팔아서? 네, 지금 청약 당첨된 거가 있는데 아, 축하드려요. 물건지 주소 네, 감사합니다. 물건지 주소 좀 말씀드려볼까요? 아, 여수에 있는 뭐 주소요? 네. 아, 우선 여기 요 동네 전망서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인데 용도가 바뀌어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청사, 공원, 주거지역, 학교 이렇게 다 바뀌면서 동네가 시골 촌동네인데 새롭게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앞으로도 전망은 상당히 이제 좋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나는 이제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시청자님. 네. 무슨 얘기인지 내시죠? 네. 그래서 시기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을 드셨다라고 한다면 네. 팔고서 가는 그 옮기고자 하는 그 물건이 그 대상이 더 좋은가, 이게 더 좋은가, 그걸 좀 비교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안에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적인 개발들이 꾸준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땐 괜찮다. 다만 주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택의 드문 부분에서 매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우선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은 이걸 빨리 매도하시는 것보다 좀 이제 끌면서 가격을 좀 조율하면서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서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빨리 하시는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언제쯤 매도 가능할까요? 시점이 언제쯤이나?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는 게 시청자님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마지막 최종 기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내년이에요. 아, 내년 언제예요? 내년 7월이요. 내년 7월 전까지. 네. 그러면 지금 올해로만 봤을 때는 내년까지 가면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한 12월쯤에 한번 타이밍 잡아보심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언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2년요? 네, 올해 12월. 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그때 12월로 생각을 하시고 네. 가격이라든가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은 12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팔렸어. 그럼 네. 이제 여수를 가신다며요. 네. 그럼 여수광양 순천을 가보자고요. 그래서 네. 이 동네도 개발을 좀 많이 하는데 현 네. 상태에서 여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뢰 짐작을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웅천 아세요? 네, 제가 웅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놀고 먹기 엄청 좋잖아. 네. 관광하기도 좋고 여행 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웅천에 어쨌든 계신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하고 싶으시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분양권이 하나 있어 아파트. 네. 저기 물건 번호를 좀 알려드려 볼까요? 네, 주소를 얘기해 주세요. 전남 여수시 신기동 신기동 8번지.
신기동, 여수 신기동 8번지. 대광 노제 비양 센텀 29 지금 응. 건물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입주해요. 아, 내년 7월에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음. 무한의 거를 매도해서 음. 여기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망 때문에요. 저가 관리하기도 쉽고. 아, 옆에 가까우시니까. 있으니까. 네. 일단 뭐 관리가 쉬워서 근처에 하시는 게 답은 아닌데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좀 전망이 응. 더 앞으로 비전 있는 곳에 네. 그냥 그런 보유를 할까요? 시청자님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중요한 건 가깝다고 네. 해서 하시는 것보단 자, 네. 무안도 값이 오르고 여수도 값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서울도 오르고 경기도도 오르고 나머지 광역시들도 오르는 부분에서 얘들이 오르는 거지 얘들만 독자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서부터 요즘 좀 경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한 투자를 요즘 전에 비해서 많이 좀 누그러뜨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무안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여기에 이제 도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전남 도청이라는 자리가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신축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필수적으로 어쨌든 공무원분이 일하시든 다른 분이 일하시든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부분에서 개발을 하면서 분양하면서 오른 시장이고요. 그럼 여수 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수, 광양, 순천인데 결국은 주변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율촌이라든가 이런 제철소라든가 이런저런 부분과 더불어서 웅천 택지 개발이 정말 잘 됐잖아요. 네. 왼쪽도 보면 소재 택지가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사전청약도 좀 포기를 하는 상황이 일부가 발생을 했어요. 네. 이제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 좀 주택은 좀 오를 만큼 다 오르지 않았나 이런 심리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12월이 됐을 때 이것도 요 오룡에 있는 푸르지오가 팔려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팔려야지 요걸 하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건 둘째 치고 네.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연말의 네. 상황에 맞춰서 여수도 광양 순천도 좋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전라도에서 큰 도시가 광주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광주에서 올라오면 그 위에 있는 광역시가 또 뭐 있어요? 나주요? 광주 밑인데 나주는? 광주 밑이면은 대전광역시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아, 네네네. 네, 대전. 대전에서 또 이제 올라오면 또 천안도 있고 뭐 경기도권도 있고 요즘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특정 지역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가까우니까 보다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미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또 따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연말로 타이밍을 해서 가시는 걸로 잡되 네. 이 가까운 이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니까 좀 더 네. 열린 시각에서 조금 더 사람이 많고 조금 더 일자리가 많은 곳을 좀 간다면 좋은 투자로서 시청자님이 전향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우선은 먼저 하셔야 될 건 전화를 한번 직접 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수에서 요 무안까지 전화로 부동산에 혹시 내놔 보셨나요? 네. 네, 뭐래요? 지금 상황이 부동산 쉽지는 경기가- 않아. 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내가 좀 또 챙겨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좀 확실한 얘기를 좀 더 전달을 한다면 그 동네 부동산 분이 또 열심히 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자.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누구나 지금 다 어렵고 청약도 포기하는 상황이어서 12월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여기 여수 신기동의 물건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 계약금만, 아, 계약금만 계약금. 여기에 넣으셨어요? 네. 야, 요즘 시기가 마피가 나오고 좀 어려워요, 시청자님. 아니, 경기가 이르기 전에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그렇지, 돼버리니까 요즘에. 이제 그래서 내년 7월에 입주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좀 건물- 장점은, 여기에 장점은 주변에 신축이 없잖아요. 바로 네. 앞에. 당연히 네. 웅천 내려오면 많이 있지만, 시청자님. 네.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네. 나쁜 것도 아니야, 이게. 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현 시점에선 좀 게르게 느낌인데, 좀 더 시청자님 요거는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네.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내일 제가 한 번 더 깊이 따로 여수의 상황과 좀 물량 이거저거 상황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한 번 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약간의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따로 또 연락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도 또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 아파트의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이 강남 이 부동산 고민 들어온 것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지금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 아파트 전망입니다. 자, 전문가님, 과연 이 아파트는 지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강남의 해링턴 코트. 그래서 모든 게 뭐 이름이 이뻐요. 강남, 효성, 뭐 해링턴.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요 세곡 공원이 있고 뭐 학교도 있고 푸르지오 이런 LH 뭐 중학교 해가지고 바로 밑에는 또 헌능 IC까지 해서 뭐 교통도 뭐 철도 역 빼고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고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공기도 참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동네의 좀 장점은 수서역이 앞으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내가 요 주변에 전에는 수서역이 뭐 개발도 안 하고 묶여 있기는 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3종 일반, 2종 일반, 준주거 이런 것들로 좀 새롭게 바뀌면서 수서가 다시 한번 지금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가 더 비상을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한화 같은 곳에서 수서역 주변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이 수혜는 가까운 분들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해링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들어간 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계속 이 수서역 주변에 쓰지 않던 부동산, 개발하지 않던 부동산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곡동 그리고 내곡동 하면 거기가 뭐 강남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원도 여기가 강남이냐? 어찌 보면 사이드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들어가면서 강남이 확장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어쨌든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순항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에서도 뭐 주력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수서 역세권 개발적인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뭐 GTX 호재라든가 주변에 이런 개발을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뒤에는 상당히 동네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관심사를 받으면서 잘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장은 주택을 뭐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면 돈이 되고 지키면 잘 되는 부동산들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수서 역세권 주변에 가까운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참 좋고 이 부분은 일원동이 가격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걱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지켜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 아파트 전망 좀 짚어봤는데요. 수소 역세권의 개발 호재들 흡수를 하면서 한 3년쯤 후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자, 광교도 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한동안 참 광교 가격 막 오르던 때가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천동입니다. 원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광교가 어찌 보면 뭐 판교 미분양, 광교 미분양, 동탄 미분양, 뭐 위례 미분양, 어쨌든 미분양, 과거에 부동산 주택이 참 어려웠을 때 미분양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미분양을 좀 잡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작점은 어찌 보면 이 동네가 요 바로 밑에 원천 지금은 호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천 저수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원천 유원지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좀 요 동네 뭐 여행도 어렸을 때 좀 가시고 하셨던 분들은 원천 유원지 자리가 요 자리다. 그 자리 바로 앞에 이렇게 광교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녁 되면 요 원천 호수, 신대 호수 주변은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뭔가 내 삶의 질이 좀 높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청을 통해서 주변에 컨벤션, 주변에 이런 뭐 법원, 검찰청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는 과정이어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쯤 좀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주상복합이어서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상복합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주상복합 되게 좋아하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뭐 성에 사는 기분이어서 어디 나가지 않아도 건물 모든 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현 상태에서 이렇게 호수가 물가 주변에 주택이 있고 살기도 좋고 더불어서 광기도청도 더 활성화되면서 지금 밑에 또 보게 되면 삼성이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에서 영흥공원 그리고 뭐 근처에 이런 구성역, 그래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좀 좋은 상태여서 이 광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좀 살짝 단점은 있지만 이 광교 자체가 워낙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우리가 미래 전망을 좀 밝게 보심이 낫지 않을까. 다만 가격이 떨어지고 어렵고 하는 건 시장 전체적인 주택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주택이. 그래서 이 부분만 염두를 하시고 뭐 따로 내가 뭐 갈아타거나 그러신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유지를 하심이 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요 광교 아이파크 잘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원천호수에 이런 조망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을 계속 유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영통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확실히 3세권이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승읍 석정리 토지를 3년 전에 매수했는데 주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포승읍입니다.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평택의 부동산 뭔가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평택은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엄청 늘어나서
뭐 건물이 생기면서 뭐 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 뭐 차익 실현을 못 하셔서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어떤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이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좀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요 포승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요 임야로 돼 있지만 모습이 좀 전의 느낌이고 일반 분이 봤을 때 코너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물을 안 해보고 글로만 배우고 그냥 뭐 듣기만 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 보인다고. 왜? 코너니까, 길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요즘은 1950년대가 아니에요. 40년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예전에는 길도 없고 도로도 없는 곳이 많았지만 어딜 가나 사거리고 어딜 가든 코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도로 있다고 코너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이 평택이라는 곳이 평택에서도 어디가 제일 뜨거운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자, 평택은 가장 뜨거운 건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는 곳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 조언이란 말이야. 근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소리를 하면 답답한 거라고. 그래서 이 지역이 나쁘다는 소리보다는 뭐든지 중심을 가야 갔다가 나오기도 편하고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IC 옆이고 물가랑도 가깝지만 그렇게 치면 여기도 IC예요. 여기도 IC요. 그럼 물가 가까운 곳은 다 돈 벌었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잘 되기 위해선 자기 생각은 좀 줄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활발하게 개발이 되지만 지금 여기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요 낮은 임야가 됐던 현재는 용도는 바꾸게 됐던 코너지만 문제가 뭐예요?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평택이어서 옆 동네가 잘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기준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쫙 보면 왼쪽에 보시면 뭐 작은 산단 공장이 있어요. 밑에 보면 화양지구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중 역세권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보면 또 학현 도시 개발이 살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부동산을 이렇게 착 보시면 뭐가 이제 판단이 들어요. 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감이라도 잡기 편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화양지구가 되면 분양이 지금 잘 되고 막 핫하고 막 오르면 더 확장하고 더 개발하려고 하겠죠. 근데 일부가 지금 미분양이 나면서 주변에 좀 개발을 확장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된 이런 항구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데 이 일자리가 지금 바로 오른쪽으로 나오긴 쉽진 않아요. 그럼 바로 밑에 보면 황해정경 장주구역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면 이런 도시개발이 더 한층 더 되고 확장이 되고 일자리도 느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기본 5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더 확장을 하고 더 커져야지 좋은 수혜를 받는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는 것도 감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평택에서도 서쪽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보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변죽을 올릴 게 아니라 중심을 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토지 전망 문의 주셨는데 한 5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정현훈 전문가님의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 꼼꼼하게 함께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